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면역기능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면역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평소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시다가 어떤 뭐 영양소나 식품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도 상당히 지금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하세요. 미국에서 지금 독감 환자가 올겨울에 2천만 명이 발생해가지고 10,000명이 사망했다. 근데 이제 미국 독감은 쉬쉬하고 왜 신종 코로나만 이렇게 난리를 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벌써 오랫동안 이제 관리가 되었던 그런 질병이고요. 사실은 환자 수가 많고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0.05% 수준입니다.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잘하는 그런 측면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바이러스고 또 변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확대가 될지 또 어떻게 이제 또 변이가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고 중요한 부분은요. 감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기 잘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평생 감기 몇 번 안 걸리신 분도 계시죠. 이런 부분은 사실 면역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좀 튼튼하게 유지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런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면역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 관리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중요한 성분은 저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면역 제1선이라고 하는 상피 조직, 면역 제1선, 가장 최전선에서 면역 기능을 발휘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면역 제1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상피 조직을 면역 제1선이라고 하고요. 피부라든가 뭐 소화기관, 뭐 호흡기관, 비뇨기계 계통의 기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 이 상피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 우리 몸 전체를 다 구성하고 있으니까 단백질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백질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은 직접적으로도 또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면역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 면역 조직의 또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항체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런 외부의 침입 물질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면역계는 이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항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생성하지 못하면 그 외부의 침입 물질로 인한 그런 감염 관련된 그런 질병이 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항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단백질이 보충이 되거나 또 우리 몸에 비축이 되어 있어야만 항체를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모두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체액성 면역은 항원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능력을 체액성 면역 능력이라고 하고요. 세포성 면역은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식작용을 한다거나 대식세포 같은 이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세포성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는 같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임파선이나 흉선, 비장과 같은 그런 조직의 기능도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하고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이 면역기능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경우에는 우리 면역세포인 백혈구 생성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피조직, 우리가 비타민 A는 피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레티놀, 비타민 A인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를 포함한 상피조직 전체,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막에 각질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막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침입 물질이 더 쉽게 우리 몸에 침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타민 A도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타민 C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인터페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했을 때 인터페론을 생성해서 다른 세포에 전달해서 이제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페론, 비타민 C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침입 물질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도 비타민 C와 함께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과 그 다음에 면역세포에 대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막과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항균, 그러니까 세균에 저항하는 능력,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네랄 중에서는 뭐 철분, 아연, 구리, 셀레늄 등이 중요한데요. 철분이 부족했을 때에는 우리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호중구의 살균 능력이 감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나 셀레늄이 부족했을 때에는 체액성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아연은 미네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연을 면역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면역세포, T림프구, 자연살상세포, NK세포라고 하죠. 대식세포 등과 같은 각종 면역세포의 기능에 모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대부분의 비타민 미네랄은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장관 면역인데요. 우리 면역 기능을 100이라고 봤을 때 70% 이상, 70 이상이 장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관, 전체 면역의 7, 80%를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든 면역 기관과 면역 조직과 면역 물질, 그다음 면역 세포들이 이 장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소화기관의 건강과 면역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화기관이 튼튼해야만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화기관 내에는 파이어스 패치, 판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이 면역 물질과 면역 세포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그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런 물질이 있을 때 이 파이어스 판에서 면역 물질과 면역 세포를 내보내서 그러한 그 외부의 그 병원균 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40여 개나 존재하는 그러한 중요한 면역기관, 우리 소화기관이 얼마나 면역기능에 관련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역시 면역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죠. 현대인들에게 염증이 많은 이유가 이제 면역 기능에 이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러한 성분,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 전통식품, 마늘이나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전통식품들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체액성 면역, 항체를 만드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식품으로는 마늘을 들 수 있겠고, 세포성 면역,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포성 면역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버섯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식약처에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에는 홍삼이나 알로에 혹은 상황버섯 추출물 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영양소들을, 성분들을 음식물을 통해서 혹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평소에 잘 섭취하시고 보충해 주시는 것이 면역기능 개선에 또 면역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면역기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생활 통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